나무위키에 안 나오는 과학 공략해드립니다. 김필사입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바로 단어와 문법입니다. 이게 무슨 내가 공부 잘하는 꿀팁 알려줄게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하면 돼 수준의 개소리입니까? 영어를 못해서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하는 사람 앞에서 너도 영어 잘할 수 있어 나도 같은 소리 하고 앉았습니까? 언어심리학자 스티븐 핑커가 그랬답니다. 어이가 없죠?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영어 붙여서 태어난다는 미국인 아닙니까? 그는 단어와 규칙이란 책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는 단어와 문법이야말로 언어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법부터 살펴볼까요? 문법이란 무엇입니까?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 ed를 붙여서 만드는 거, 그것이 문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고요. 여기에 새롭거나 놀라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문법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지만 독일어나 프랑스어, 한국어, 일본어 다 그래요. 영어 동사의 불규칙 활용 많이들 외우고 그러셨잖아요. 그냥 have에도 ed 붙여서 haved라고 쓰고 run에도 ed 붙여서 runed라고 쓰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영어의 동사 활용은 언제나 많이 쓰는 동사일수록 더 이상한 방식으로 씁니다. have를 had라고 쓰고 run을 ran이라고 쓰고 go는 진짜 이상하게도 went가 되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한국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어 붙여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데 한국어도 동사 불규칙 되게 심합니다. 덥다 더워할 때 원래 더워가 아니고 더워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사 더워 하죠. 이게 불규칙 동사입니다. 불규칙 동사 활용은 스티븐 핑커의 말에 따르면 문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불규칙 동사 외우는 것도 문법이라 치잖아요. 스티븐 핑커의 말에 따르면 문법은 규칙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규칙이 아닌 것, 외워야 하는 것, 그것이 단어입니다. 아니다, 불규칙 동사에도 규칙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 불규칙 동사 외울 때 묶어 외우기도 하잖아요. grow라는 동사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죠? 과거 동사 grew, 과거 동사 grown 아닙니까?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활용하는 동사가 몇 개 있습니다. blow, know, throw, draw, withdraw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불규칙 동사에서도 모아놓으니까 느껴지는 규칙성이 보이시죠? 앞에 자음 두 개에 두 번째 자음은 R, L, M이고 끝에 W로 끝나는 단어일 때 과거형은 모음을 E로 바꾸고 과거분사형은 원래 동사에 M만 붙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규칙이란 규칙이죠. 이것도 문법 아닌가요? 스티븐 핑커의 말과 달리 이것도 문법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 비슷하지만 좀 다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fly라는 동사 다들 아시잖아요. fly라는 동사는 W로 끝나지 않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과거와 과거분사를 변형시킵니다. fly, flew, flown 이렇게요. 또한 잘 안 쓰이는 slay라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락 메탈 빠들에게만 유명한 슬레이어라는 밴드 말고는 이 동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여튼 이 동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을 해요. 얘네는 slay, slew, slain입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낸 동사 규칙은 좀 더 넓어져야 할 것 같네요. fly와 slay를 묻기 위해서는 W로 끝나야 된다는 규칙을 W나 Y로 끝나도 된다는 규칙으로 변형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깔끔해지나요? 앞에 자음 두 개에 두 번째 자음 N이나 L이나 R이고 가운데는 모음 아무거나 Y나 W로 끝나면 과거는 무조건 모음 EW로 바뀌고 과거분사는 동사 원형에 N 붙이고 아름답네요. 영어 문법의 두 번째 동사 활용 규칙이 탄생했습니다. 이 규칙을 규칙 B라고 해봅시다. 물론 규칙 A는 끝에 ED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의 모든 불규칙 활용을 규칙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학의 대부이자 전세계 우파들의 원수, 좌파들의 영웅 노암 촘스키입니다. 이 교수님이 언어학의 대부였어 하시면서 놀라시는 정치충들 많으시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촘스키 교수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 정치적 활동보다는 언학 내에서 더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 교수님이죠. 노암 촘스키는 언어의 모든 것이 문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따르면 규칙형이든 불규칙형이든 과거 시정의 모든 패턴화 요소들을 쥐어짜면 규칙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같이 모든 불규칙 패턴들은 규칙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 이거 어떡하나요? 이 조건에 맞는데도 규칙을 따르지 않는 동사가 있습니다. flow라는 동사는 흐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동사는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면서도 규칙 B를 따르지 않습니다. 규칙 B에 의하면 flow는 flew, flow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쓰는 미국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동사는 그냥 flowed죠. play라는 동사도 있죠. 이 동사는 어때요? flow인가요? 그렇지 않죠. play도 그냥 played라는 동사 활용합니다. 사전을 하나하나 넘겨가며 찾아보시면 우리가 만들어낸 두 번째 규칙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조건을 가진 동사가 많지만 그것들 모두가 규칙 B를 무시하고 원래 하던 대로 끝에 ed를 붙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grow, blow, know, throw, draw, withdraw, fly, slay만 특별할까요? 이들은 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촘스키는 이들을 묻고 flow나 play를 제외하는 특수한 규칙들을 또 만들어낼 것입니다.
촘스키에 따르면 모든 동사 변형은 규칙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들 동사 중 몇몇은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들어본 slay라는 동사는 영어 화자가 듣기에는 매우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며 그 어색함 때문에 많은 영어 화자들이 실제로 slay라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도 slayed라고 쓰지 slew라고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슬레이어라는 메탈 밴드의 오래된 선배로 슬레이드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들은 슬류나 슬로운이 아닌 슬레이드라는 이름의 앨범을 내기도 했죠. 이 동사 말고도 이미 사라져버린 동사가 있습니다. 쇼우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변형했습니다. 즉 쇼운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이 동사는 아직까지 과거 분사는 쇼운이죠. 하지만 쇼우드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형은 대다수가 쇼우드라고 쓰지 슈라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눈이 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snow도 옛날엔 snew라고 썼다네요. 어제 눈이 왔어 이거. It snowed yesterday가 아니라 It snewed yesterday였었다는 거죠. 정말로 이상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know라는 동사는 진짜 원칙대로 하자면 규칙의 조건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거 know라고 읽는 사람 없잖아요. know잖아요. know. 앞에 자음 하나요. 우리 규칙 만들 때 앞에 자음 두 개에 두 번째 자음 n, l, r이었는데 얘는 아예 자음이 하나뿐이네요. 그런데 왜 이 자식은 자기가 마치 자음 두 개인 것 마냥 이 집단에 들어가 있답니까? 그렇습니다. 규칙기는 규칙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조건에 따라 실행을 하려면 조건에 맞는 동사와 조건에 맞지 않는 동사를 칼같이 나눠서 그에 따라서 어떤 동사를 변형시켜야 하는데 어떤 동사는 조건에 맞는데도 그렇게 변형되지 않고 어떤 동사는 또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그렇게 변형을 합니다. 도저히 규칙적이라고 보기 힘들죠. 예외가 너무 많아요. 동사의 다른 규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동사 활용에 있어서 유일하게 잘 적용되는 규칙은 불규칙 동사가 아니면 끝에 ed를 붙여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스티븐 핑커는 이렇게 쥐어짜서 만드는 규칙의 난점에 대해서 비판해왔습니다. 즉 언어학 분야에서 절대로 까서는 안 되는 위대한 대학자 노암 촘스키를 까는 것입니다. 노암 촘스키 교수 이제 물러날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논란이 되는 좌빨 발언도 그만 좀 하시고요. 스티븐 핑커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은 언어를 언어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마음에 내재된 구조와 알고리즘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가 언어 그 자체의 구조와 알고리즘으로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성이죠. 그렇습니다. 심리학에는 마음의 구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저 김필산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구조와 알고리즘은 언어의 문법과 함께 불규칙으로 인해 외울 번거로운 단어들을 만듭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마음의 구조가 만들어낸 이 이해할 수 없는 불규칙의 세계를 좀 더 깊게 파보도록 합시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구조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밝힐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스티븐 핑커의 단어와 규칙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